안녕하세요. 저는 주식망고입니다. 평소에도 주식을 좋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소소하지만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쑥스럽고 떨려서 준비한 말들을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좀 너그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식 이야기로 주제로 잡은 부분은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바닥과 관련된 의견들, 바닥을 지났는지 또는 바닥인지 아니면 아직 아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섹터가 지난 연말 이후에 국내 주가 지수를 반등을 가장 먼저 일으킨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연말 이후 좀 올라오고 나서 2, 3월에는 좀 바이오로도 넘어가고 사실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없이 이제 뭐 반도체 한번 또 올랐다가 바이오도 올랐다가 중국 관련주도 올랐다가 이렇게 저점의 위치에 있는 섹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순환매로 좀 급등하는 중소형주도 많고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일단은 가장 먼저 반등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쉬기도 했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바닥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사실 어떤 부분부터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야 할까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반도체 특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한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반도체 섹터와 관련돼서 중요한 특징이 경기 민감형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반도체가 굉장히 타 업종 대비 주가 선행성이 강하다는 측면입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부분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형 섹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섹터가 경기 민감형 사이클 산업이라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이클의 등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락이 또 대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등락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질 때는 사실 공급보다는 수요가 개선되고 있느냐, 뭐 중국에서 어떤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사실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는데 수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섹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택 공급 시장 또는 원유 시장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반도체 시장.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펙스 투자라고 하는 이런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주가가 또 굉장히 민감하고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도 빠르게 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은 디램 업체나 낸드 업체들,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는 향후 3, 4분기 너머에 있는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급의 역할이 시장에서는 좀 더 중요한 지표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직전 사이클만 한번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2016년도에는 사실 2017년도 초반에 4차 산업,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얘기로 하자면 데이터 서버와 관련된 업체들 이런 쪽에서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가할 줄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 초에는 반도체 사이클의 초호황이 우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막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면서부터 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초호황이 오다 보니까 증설을 해야겠다.
카펙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삼성이라던가 하이닉스 측에서도 뭐 팹 투자를 많이 했었죠. 뭐 삼성에서 막 2, 30조 투자 얘기가 나오고 하이닉스도 10조 이상 투자 진행하고 그러니까 투자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던 게 17년도였고요. 근데 18년도 들어서는 그러한 투자 공급이 좀 과하지 않았나,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판단이 또 다시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사이클이 좀 안 좋은 국면으로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작년도에 이제 일반 투자자, 저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이제 빵 터지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수요가 갑자기 절벽처럼 뚝 끊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작년도 고점부터 디램과 낸드와 같은 대표적인 메모리 제품의 가격이 30-40% 이상 고점에서 하락을 했고 지금도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반도체 섹터에서는 수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급, 투자 계획, 카펙스 투자, 팹 투자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 굉장히 좀 더 멀리 보고 주가에 빠르게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와 연관돼서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주가 선행성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주식이라는 게 현재의 위치보다는 미래의 위치를 가격으로 반영해서 시세가 움직이는 게 특징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이 굉장히 더 강한 것 같아요. 주가의 선행성이 업황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섹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뭐 삼전이나 한익 같은 업체나 뭐 장비주 같은 경우도 수주 공시가 나오고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가시화되었을 때는 사실 주가가 바닥에서 좀 멀어졌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투자 경험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과거의 케이스를 조금 더 되돌아본다면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삼전이나 한익같이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회사도 있고 설계만 하는 업체도 있고 공장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주가 반도체와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가장 큰 부분은 장비주거든요. 소재나 또는 부품주에 비해서 장비주의 주가 변동성이 사실 삼전 한익 같은 종합 반도체 업체보다도 훨씬 더 큰데 장비주를 예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발주 시점보다는 한 6개월 이상 그리고 또 수주가 이제 매출 인식이 되는 시점보다는 1년 이상 주가가 훨씬 더 먼저 그러한 긍정적인 뉴스들, 부정적인 뉴스들을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선행성이 다른 업황에 대비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사실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주가 선행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 초에 나왔던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있었는데 빠르게는 3분기,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지나서 턴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시기보다 2, 3분기 정도는 먼저 앞서서 투자를 진행해야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메모리 제품들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률이 최근에는 조금 줄어든다라는 지표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다음 방송에서 제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드릴 텐데 3월달 국내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연초부터 굉장히 안 좋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반도체 섹터가 꺾였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시점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에 등록해서 대표적인 뭐 종합 반도체 업체들, 장비주, 소재, 부품주들 관심 종목에 넣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바닥 지표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뭐 레포트나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가 매크로와 영향을 좀 많이 주고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렇죠. 최근에 하락률이 좀 둔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들도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또 재고와 관련된 지표들.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은 다들 아는 부분인데 재고가 쌓여가는 강도가 좀 줄어든다. 이런 측면이 사실은 주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익이나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컨센서스에 대한 하향 조정이 좀 줄어들 때 최근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도 있었고요. 이런 측면과 관련돼서 좀 바닥에 대한 힌트를 얻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아직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생길지 아니면 이대로 순환매로 계속 진행이 될지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았던 시기를 지나서 턴하려고 하는 포인트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섹터에 대한 관심은 좀 이제 4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막 뒤에 막 자료도 막 준비하긴 했는데 어떻게 잘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이라.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조금씩 더 내용도 좋아지고 보기에도 편안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